엔더나인, 선미, 이민혁 등 많은 아이돌이 컴백하며 마지막까지 뜨거웠던 6월 마지막 주 K-팝. 즐거운 컴백 소식뿐만 아니라 YG 전 대표의 복귀, 워터밤을 마친 슈아의 분노, 일본 걸그룹의 한국 진출 등 이번 주에도 다양한 뉴스들이 있었는데요. 이번 주 K-팝 아이돌계엔 어떤 일이 있었는지 6월 마지막 주를 뜨겁게 달군 K-팝 뉴스 탑 7 함께 알아볼까요?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7위 YG 대표 복귀. YG 엔터테인먼트의 창업주 양현석의 동생 양민석이 대표이사로 복귀했습니다. 그는 3년 전 YG의 큰 사건이었던 버닝썬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며 대표직에서 물러났었는데요. YG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7월 1일 양민석 이사회 의장을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한다는 것을 알렸죠. 이를 본 K-팝 팬들은 양민석의 복귀가 양현석 컴백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현재 양현석은 BI 마약 무마 혐의로 법적 진실 공방을 벌이는 중입니다. 지난달 20일 벌써 7차 공판까지 열리며 긴 싸움을 이어가는 중인데요. 양현석은 버닝썬 사태뿐만 아니라 탈세, 접대, 원정 도박의 의혹을 받으며 많은 K-팝 팬들에게 YG의 이미지를 안 좋게 만들었었죠. 그러나 YG는 양현석이 없이도 소속 아이돌들의 힘으로 여전히 순항하고 있었는데요. 블랙핑크는 그룹으로도 멤버들의 솔로 활동으로도 전 세계적인 인기를 보여주었고 악동 뮤지션, 위너, 트레저 등 많은 아이돌들이 멋진 모습으로 활동하고 있는 상황. 양현석의 동생 양민석의 대표이사 복귀로 현재 상황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팬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6위 일본 걸그룹 한국 진출. 얼마 전 드으람에서 소개해드린 일본 걸그룹 XG가 드디어 한국 진출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30일 M카운트다운을 시작으로 음악중심, 뮤직뱅크까지 한국의 K-팝 팬들에게 멋진 무대를 보여주었는데요. K-팝 아이돌 출신 프로듀서가 제작한 일본 걸그룹이어서 그런지 퍼포먼스와 노래, 그리고 엔딩 포즈까지 K-팝 걸그룹이라고 해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였었죠. XG는 멤버가 전원 일본인인데 한국에서 활동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전 세계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무브먼트를 만들고 있다고 느끼는 한국에서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했다 라고 대답했는데요. 이를 위해 5년 전 연습생 때부터 한국어를 공부해왔고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연습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엄격한 기준을 가진 K-팝의 본고장, 한국에서 인정받고 싶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멤버들이 K-팝을 배우러 K-팝의 본고장에 왔다고 한 가운데 XG의 소속사 에이벡스의 회장은 유튜브를 통해 다른 말을 했는데요. 전원 일본인입니다. K-팝스럽지 않아. 미국스럽지. 이건 세계 나갈 겁니다. 한국도 처음에 보아 같은 가수가 일본에 와서 일본 흉내 냈었잖아? 이쪽이 지고 있다면 한국 프로듀서랑 팀 짜서 해보자 하고 철저하게 했다고 소속사 회장의 이런 밉상 발언에 괜한 부정적인 의견이 생기기도 했는데요. 세계를 향한 꿈을 위해 K-팝에 진출한 일본 걸그룹 XG의 무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5위 4년 만에 새로운 SM 루키즈. SM의 연습생 공개 시스템 SM 루키즈. 하지만 2018년 핸들이 양양, 샤오진 이후 전혀 새 연습생에 대한 소식이 없었는데요. 무려 4년 만에 3명의 멋진 연습생들을 공개했죠. 항상 공개된 연습생이 모두 데뷔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데뷔 가능성이 높은 만큼 많은 팬들이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본에서 온 26살 쇼헤이는 엑소의 중동 무대를 보고 반해 아이돌을 꿈꿨다고 하는데요. 일본 에이벡스 소속 연습생에서 좋은 기회를 통해 SM으로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큰 키가 돋보이는 21살 송은석 연습생 은 벌써 5년차 연습생인데요. SM이 무려 4번이나 캐스팅을 시도해 데려온 인재라고 합니다. 어우, 비주얼을 보니 그럴만하네요. 19살의 막내 홍승아는 예술고등학교 입시를 치르고 나오는 도중 캐스팅이 되었다고 하죠. 어리지만 춤과 보컬 또한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멋진 세 남자가 찍은 화보와 함께 공개된 SM 루키즈. SM의 새로운 보이그룹으로 데뷔하게 될지 아니면 NCT의 새로운 멤버로 합류하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4위 나연 잠금화면 효과? 최근 트와이스 멤버 중 첫 번째로 솔로 컴백을 한 나연. 무대뿐만 아니라 각종 예능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하는 중인데요. 그중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 나연이의 셀카가 돈을 불러온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휴대폰 배경화면을 나연이의 셀카로 바꾸면 실제로 곧 돈이 들어온다며 나연이의 주변 사람들은 모두 이미 바꾼 상태였는데요. 한두 시간 안에 입금된다고 증언하는 많은 스태프들의 증언에 전참시 MC들도 모두 나연이에게 셀카를 부탁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이 방송을 본 팬들은 나연 셀카 부적을 적용하는 규칙을 적어주기도 했는데요. 첫 번째, 무조건 셀카. 다른 사람이 찍어준 사진은 안 됨. 두 번째, 무조건 잠금화면에 적용할 것. 배경화면이 아닌 잠금화면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최대한 얼굴이 크게 찍힌 사진일수록 효과가 좋다. 나연 셀카 잠금화면 효과는 방송에서 증언한 스태프들뿐만 아니라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증언글이 올라오며 작은 화제가 되었었죠. 물론 우연의 일치겠지만 두유람도 이미 나연의 셀카로 바꿨습니다. 3위, 워터밤 슈아의 분노.
지난 26일 가수와 관객들이 물총을 쏘며 무대를 즐기는 컨셉의 축제 워터밤이 열렸었죠. 축제에 참가한 많은 사람들이 신나하는 가운데 무대에 오른 아이돌들은 마냥 신날 수가 없었는데요. 너무 흥분한 관객들이 무대를 하는 아이돌들의 얼굴을 향해 과도하게 물총을 쐈기 때문이었습니다. 박재범은 물총에 맞았는지 눈이 충혈되어 있기도 했었고, 아이들의 리더 소연이는 다 쏴도 되는데 눈에만 쏘지 말자, 여러분을 보고 싶다고 직접 말하며 흥분한 관객들을 말리기까지 했는데요. 그러나 이런 말도 소용이 없었는지 관객들의 과도한 물총 공격은 계속되었습니다. 무대가 끝난 후 아이들의 슈아는 브이라이브를 통해 화를 쏟아내었는데요. 너무 놀랐다. 누가 물을 이렇게 얼굴에다가 하느냐? 누가 그랬냐? 적당히 하라고 하지 않았냐? 쏘는 사람 다 봤다. 길에서 만나지 말자. 라고 귀여운 경고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끝나고 열리는 많은 무대에 K-POP 팬들은 신이 나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리 즐거워도 무대 매너를 잃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2위, B가 리사 전세기를 탔다라는 루머의 진실. 지난 28일 방탄소년단의 B가 블랙핑크 리사의 전세기를 탔다는 뜬금없는 루머가 퍼졌습니다. 미국의 매체 클라우트 뉴스에서 전세기 엔지니어의 SNS 메시지를 인용해 리사가 전세기 대여비를 모두 지불했다라는 오보 때문이었는데요. 사실은 명품 브랜드 셀린느에서 B뿐만 아니라 리사, 박보검을 2023년 스프링 썸머 시즌 남성복 컬렉션에 초대하기 위해 직접 전세기를 보내준 것이었죠. 명품 브랜드에서 전세기로 모셔오려고 하는 것만 봐도 세 사람의 위상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었는데요. 거기에 셀린느의 글로벌 공식 홍보 영상의 인트로와 마지막을 비, 리사, 박보검이 차지한 것으로도 세 사람이 가진 영향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랑스러워야 할 소식이 루머로 얼룩진 것이 너무 아쉽네요. 1위, 칼을 빼든 하이브. B에 대한 루머처럼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루머 및 악성 댓글이 점점 심해지자 하이브는 드디어 칼을 빼들었습니다. 지난 29일 하이브는 위버스의 소속 남자 아이돌 그룹에 대한 아티스트 권리 침해 관련 법적 대응 진행 상황 공지를 대대적으로 올렸는데요. 방탄소년단뿐만 아니라 세븐틴, 투마로우바이투게더, 뉴이스트, 엔하이픈까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팬들에게 알려주었죠. 하이브는 모든 소속 아이돌 그룹을 향한 커뮤니티, 블로그, SNS 등에서 단순 의견 표출을 넘어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수준의 악성 댓글, 게시물 등을 지속적으로 작성하거나 유포한 이들을 대상으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등의 혐의로 고소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라고 말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합의나 선처는 없다고 알렸는데요. 특히 방탄소년단에 대한 공지에서는 피의자 소재 불분명으로 기소 중지되었던 고소도 약 1년 만에 소재지를 밝히며 다시 보안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최근 점점 더 심해지는 루머 생산과 악플들에 많은 아이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선처 없는 강력한 처벌로 이런 루머와 악플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소속 남자 아이돌에 대한 공지만 올라왔었는데요. 소속 여자 아이돌인 프로미스나인과 르세라핌에 대한 건도 진행 중이겠죠? 6월 마지막 주에 다양한 K-POP 소식들 재미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더 알고 싶은 K-POP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과 이메일로 신청해주세요. 그리고 두유람이 아이돌을 덕질하며 재밌었던 혹은 감동적이었던 사연을 받아 읽어드리기로 했었는데요. 덕심이 빛나는 밤에 오늘은 필리핀의 트레저 메이커 S추린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한 번은 제 폰 배경화면을 트레저 멤버 하루토의 졸업식 합성사진으로 해둔 채로 저희 지역에 간 적이 있는데요. 당시 많은 현지인들이 저한테 이 사진 속 남자가 제 남자친구인지 물어봤었어요. 그러다 한 번은 동네 이웃이 저한테 다가오더니 제 SNS 계정을 물어봤는데요. 그때 갑자기 저희 집안에 계시던 저희 할머니가 크게 소리치셨죠. 얘 남자친구가 있어. 얘 핸드폰 배경화면에 사진도 있다고. 이 아이는 이미 임자가 있단 말이야. 얘 남자친구가 얼마나 잘생기고 스마트한데 마침 그 하루토 합성 사진이 저희 나라의 인류학교 사진을 따다가 합성한 사진이었거든요. 이 사진을 그 이웃 남자에게 보여줬더니 그분은 자기가 더 잘생겼다면서 씩씩대며 가버렸어요. 저는 집으로 달려들어와 배꼽이 빠지도록 웃었답니다. 그리고는 할머니께 이건 합성 사진이고 사실 이 사람은 일본인 K-POP 아이돌이라고 설명해드렸어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표정이셨던 우리 할머니. 저는 그런 할머니에게 트레저의 다다리 챌린지를 가르쳐드렸답니다. 저희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빵 터지고 말았죠. 할머니께서는 이 사람의 이름이 뭔지 물어보셨고 저는 하루토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제가 팬으로서 겪어본 여러 재미난 경험들 중 하나랍니다. 지금은 할머니랑 함께 트레저 메이커로 활동하고 계시겠네요. 이런 귀여운 사연을 보내주신 S추리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여러분이 아이돌을 덕질하면서 재밌었던 순간, 내 아이돌에게 감동받았던 순간 등 여러 가지 사연을 하나씩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사연을 보내는 방법은 아래 상세 설명이나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K-POP 친구 두유람이었습니다. 안녕.